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앞으로 진행하게 될 ESP32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ESP32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부품을 함께 사용할 때는 해당 그림처럼 센서로부터 입력값을 받고 최종적으로 부품을 제어하는 구조가 많을 텐데요. 이때 각 개체 간의 입출력 정보에 대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기능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개발 보드입니다. 여러 개발 보드 구성 중에서 두 가지를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불리는 보드입니다. 먼저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는 값을 통한 부품 제어가 주요 기능이 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보드는 값을 연산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 되어서 이를 바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보드 모두 입력값을 처리해서 제어하는 보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ESP32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기존에 보셨을 수도 있는 아두이노 우노도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해당합니다. 두 보드의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ESP32가 제어가 더 빠르고 통신이 된다는 차이가 있고, 또한 두 보드는 작동하기 위한 동작 전압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ESP32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는 부품 제어를 위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는 아주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ESP32는 입출력 핀이 많고 통신핀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제어도 수월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이크로 파이썬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코딩도 가능합니다. 해당 보드의 구성은 먼저 값을 처리하는 모듈, 입출력 핀, 전원부, 핀 포트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위쪽에 금속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우리의 프로그래밍 코딩이 들어가 명령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핵심 모듈입니다. 그 다음은 양쪽에 입출력 핀들이 이렇게 줄곧 있어서 이를 통해 부품들을 연결할 수 있고요. 해당 입출력 핀들은 주로 3.3V까지 전압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핀들이 있어서 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디스플레이처럼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는 형식인 부품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부 핀 포트가 있는데요. 먼저 USB-C 포트를 통해서 컴퓨터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고, 그리고 양쪽 핀들의 Vin, 3.3V, 그라운드 핀 등등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먼저 Vin을 통해서 컴퓨터가 아닌 외부 전원, 즉 건전지 같은 것들로부터 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Vin 핀은 내부적으로 USB-C 포트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USB로부터 들어온 5V를 다른 부품에 연결해서 5V 전원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Vin은 원래 외부 전원을 받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5V를 넣어준다고 해도 테스트 용도로만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또 USB와 Vin 전원부 중에서 한 곳으로만 전원을 넣어줘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ESP32는 3.3V 기반 모듈이기 때문에 3.3V 핀을 이용해서 부품에 3.3V 전원을 넣어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라운드 핀을 이용해서 전원의 공통접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ESP32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여러 센서들을 배우며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들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열심히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ESP32를 이용해서 신호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때 ESP32를 이용해서 센서로부터 입력값을 받아들이고 이를 처리한 후 이를 기반으로 부품을 제어하게 될 텐데요. 이때 ESP32가 센서랑 부품 사이에 받는 정보를 신호로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신호는 다음과 같이 아날로그 신호랑 디지털 신호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인 값을 다루는 신호고, 디지털 신호는 0과 1 이 두 가지 상태로 구분되는 신호를 말합니다. 근데 주로 ESP32는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디지털 신호만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날로그 신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신호로 이용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 기법이 PWM 신호 기법입니다. 이는 다음 그림과 같이 예시를 들어봤을 때 이렇게 시간축이 네모 박스만큼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디지털 신호 중에 1 값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의 비율을 따져서 비율 환산을 해서 아날로그 값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